안녕하세요. 오늘은 택시에 맞는 차량에 대한 얘기입니다. 중형 택시에는 과연 어떤 차가 적절한가 라는 것에 대한 얘기죠. 차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다 보면 영상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가격과 재원은 카다로그를 보시거나 네이버 검색을 해보시고요. 오늘은 수치적인 자료 제공이 아닌 저의 경험 얘기 위주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제가 그동안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느 차를 선택하시든 전부 다 좋은 차이고 개인 취향입니다. 저는 전기차 아이오닉5를 타고 다닙니다만 전기차는 비용 절감의 측면과 충전 여건이 되는 분들이 구입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일반 LPG 차량을 중형 택시로 뽑는다면 어떤 차가 적절할까요? 라는 질문에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소나타나 K5를 추천합니다. 저도 그랜저나 K8, K8인데 K8로 부르겠습니다. K8이 좋아 보이고 타고 싶었습니다. 요즘 그랜저나 K8을 뽑는 분들이 전보다 더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랜저같이 좋은 차 타면서 편안하게 영업해보고 싶네요. 이런 큰 차를 선택하신 분들도 안전하고 편안한 영업을 하고 싶으시겠죠? 그리고 승객분들도 좋은 차를 타게 되면 기분이 좋을 거예요. 아무래도 비싼 차가 그만큼 승차감 좋은 건 당연하겠죠. 어느 부분에서는 더 안전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택시 영업을 해보며 느끼건대 우리나라 현재 택시 승차 문화에서는 특히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에 의한 콜문화에서의 영업은 소나타나 K5가 정답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가혹 조건입니다. 좁은 골목에서 고생할 일이 한 달에도 몇 번씩 생길 것이고 그 가운데 차를 긁어 먹을 일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돈 몇천 원 벌려고 골목 갔다가 차에 흠집 나보세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소나타나 K5도 작은 차 아닙니다. 이 차들도 못 지나가는 골목, 겨우 빠져나가는 골목이 서울에 수두룩합니다. 저도 운전 기능에 대해서는 나름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은 골목을 마주하게 되니까요. 흔히들 그런 얘기들 하죠. 좋은 차 탄다고 돈 더 주는 거 아니라고 말입니다. 제가 절실히 느낍니다. 그랜저나 K8 너무나 좋은 차입니다. 저도 이런 차 너무 좋습니다. 택시로는 과분하게 좋은 차죠. 그리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최근에 그랜저나 K8은 뒷좌석에 시트에 열선이 나오나 봅니다. 이런 말이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인지 안다더니 씁쓸한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 차도 고급입니다. 가격은 그랜저보다 비싸거든요. 좋은 차 탔다고 말씀해 주시는 승객을 만나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의 차에 승객이 탑승하더니 그러더군요. 엉따가 없네. 여기서 엉따는 시트 열선을 얘기하는 거죠. 이젠 뒷좌석 열선 있는 차가 당연한 건가요? 다소 황당했습니다. 어느 승객은 그러더군요. 뒷좌석에 탑승하더니 뒷좌석이 뒤로 눕혀지지 않냐고 말이죠. 그냥 한숨만 나옵니다. 대체 중형 택시에 무엇을 더 얼마나 대단한 걸 원하는 것인지요? 제가 얼마 전 영상으로 말씀드렸듯 뒷좌석 시트 각도를 자꾸 만져놔서 조절 불가하도록 부득이하게 테이프로 발랐다고 했죠. SUV 형태의 차량은 뒷좌석 시트 각도가 조정되는데 이걸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아이오닉5의 경우 안전벨트가 걸리는 문제가 생기죠. 또한 다음 승객이 불편해서 안 되고요. 시야 넓은 건 좋은데 이런 면에서 그리고 기타 이유로 그냥 세단이 좋아 보입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네요. 아무튼 스마트폰 충전기 말씀도 드렸죠. 관리가 안 된다고요. 제가 그랜저 신형을 타는 분께 여쭤봤더니 뒷좌석 열선 기능이 있다는데요. 승객이 그냥 켜놓고 내리게 되면 옵션이 있는 차량은 앞좌석에서 공조 기능으로 끌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일일이 내려서 뒷좌석에 가서 직접 꺼야 한다는군요. 정말이죠. 어질어질하네요. 그리고 가스도 중형차보다 더 먹는데 비싼 차 뽑아서 영업하면 타는 승객들도 조심 좀 하고 배려 좀 해주면 좋으련만 전혀 그렇지 않은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트렁크에 짐 실을 때 여행용 캐리어 같은 거 우당탕 하며 범퍼 찍는 소리 들리고 실내 뒷좌석에 짐 싣다가 시트 찍히고요. 제가 전에 소나타 탔지만 운전석과 조수석 시트 뒷면이 아주 흠집으로 가득했습니다. 너무 지저분해져서 인조가죽으로 직접 붙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시트도 찍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트 커버를 씌웠습니다. 그런데 커피 같은 걸 들고 타고 흘립니다. 이걸 벗겨내려면 시간 낭비가 되겠죠. 그래서 레자 시트 커버로 바꿨습니다. 이러니 시트에 열선이 있다고 해도 무용지물이겠습니다. 택시 몇 년 타면 차가 엉망이 됩니다. 특히 짐은 실내에 실으면 손해보는 일이 생깁니다. 물론 운송약관에 의해 거부할 수 있지만요. 세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소수의 몇 명이 다수를 힘들게 한다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며 느낀 바인데 택시를 해봐도 느낍니다. 택시는 그저 꼭 필요한 옵션만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정말 필요로 하는 옵션은 철저히 선택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중형 택시는 배기량을 높이든 출력을 높이든 좀 해주면 좋겠고요. 운전자 시트만이라도 천연가죽 시트가 필요하며 승차감 개선을 위한 장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차량 하부 부품, 부싱 같은 부품의 내구성 개선, 이런 것이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걸 해주지는 않겠죠. 좋은 차를 팔아야 하니까요. 차량 사이즈, 그러니까 길이와 폭은 절대 크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저의 얘기를 참고하셔서 자신한테 맞는 차를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저 또한 상황에 따라 선택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치기 전에 말씀드릴 것이,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참 가슴이 답답한 생각이 드는데요. 뭐냐면 택시를 싫어하는 건 알겠는데 택시로 다니는 차종은 일반인들이 싫어한다는 댓글을 여러 보았는데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택시로 돌아다니는 차를 사야 돈을 버는 겁니다. 해외에서는 아주 좋다고 가져가거든요. 택시로 다니는 차가 결함이 있어도 빨리 개선되고 내구성도 입증되며 부품 수급도 원활하다는 사실, 그리고 중고차 값도 비싸고 수출도 잘 나간다는 것, 이걸 알아야죠.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